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30분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최대한 30분 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최대한 또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3학년들이 지금 면제자 검정 오늘 내일 아침 일찍 와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필기 합격을 해가지고 면제자 검정 때 전기 기능사가 아니라 다른 거를 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능사 필기를 꼭 합격하세요. 장례식장 갔다가 좀 피곤하긴 한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지난 시간에 54페이지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정리가 끝나면 54부터 56까지 문제 중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37강 맞아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정연파 교류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호도법, 주기, 주파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미리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정연파 교류의 표시에 보니까 가로 열고 선생님 순식값,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식값,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은 오늘 이제 공식 위주로 얘기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정연파 교류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여기서 정연파가 무슨 말이에요? 정연파가 네? 활의 모양을 사실은 활의 모양은 아니고 활 시위 그 줄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은 이제 활의 모양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정연파는 똑같은 말로 무슨 파다? 영어로는 sin wave, 사인파다.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sin x 삼각함수의 모양을 따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인이 나온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 대신에 형태를 봤더니 선생님 미리 써놨어요. 대표적으로 v 해서 여기에 들어갈 자리를 최대값으로 sin 그 다음에 오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VM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오메가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잠깐 이제 수학 시간에 나오는 y는 이꼬르 sin x의 꼴을 잠깐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양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sin x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안에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서 계속 왕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x 대신에 뭐만 들어간 거고요? 오메가 t가 들어간 거고 여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 생략된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VM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sin x에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것처럼 이 앞에 숫자를 선생님이 안 써놨지만 최대값은 VM, 맥시멈 해가지고 대문자로 M을 써놓은 거예요. 그럼 선생님 옆에 같이 비교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311 sin 뒤에는 뭐인데 311이 의미하는 게 뭐란 얘기예요? 무슨 값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효값이 아니라 최대값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숫자가 있든 교류에서 sin 앞에 있는 거는 무슨 값이 된다? 최대값.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대값은 현장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면 최대값은 이제 우리가 아는 거고 실제 현장에서 쓰는 거는 뭐예요? 평균값보다도 실효값을 쓴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220V는 무슨 값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실효값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 샘플을 알고 있으면 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정의를 해가지고 쭉 하는 것보다 샘플 하나 아는 게 더 쉽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V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흘렸으면 이게 무슨 값이라겠어요? 저기서 말하는 순식값.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순식값 맞춤법은 선생님이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별도는 순식값이었어요. 알겠어요? 순식값의 의미는 선생님 선생님 어제 춤을 췄죠 한번. 사인 함수의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는 값을 뭐라 한다? 순식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름으로 말하면 풀네임이다. 22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안에 무슨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 존재한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순식값.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오메가 때문에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를 VM 최대값 대문자로 써주고 사인 그리고 오메가가 이제 뭐냐면
오늘 나오지만 교재로 정리할 때 나오지만 각주파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통째로 암기를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쓰면은 2파이 FT라고 가로를 쳐볼까요, 그냥? 가로를 안 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메가의 의미는 뭐란 얘기예요? 2파이 F다. 그럼 F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F가 뭐란 얘기예요? 주파수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 통으로 기억하면 이제 교류가 보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대답 소리가 마이크 안 들리죠? 자, 그럼 여기 선생님이 대략 한번 그려볼게요. 이 모양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양. 이렇게. 좀 더 크게 그려볼까요? 좀 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모양이 좀 사인하고 모양이 좀 삐뚤어지고 있는데 이 모양을 계속 반복되면 돼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제일 끝점에 해당되는 게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다. 그리고 전기에서는 잘 물어보지 않지만 여기에 제일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수학적 의미로는 최소값이다. 근데 이제 물어보진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알겠어요? 그러면 얘도 그대로 선생님이 그려보겠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얘도 주기를 정확히, 여기 보면 주기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일단 그려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이제 나눠볼게요, 한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값이 몇일까요? 여기에 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대값은 그 숫자를 써주면 되니까 311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니까 만약에 이게 전압이 볼트가 되면 311볼트가 되는 거겠죠. 그죠? 최소값도 표현할 수는 있어요. 몇이라고? 마이너스 31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뭘 표현해야 돼요? 최대값 표현했고, 순시값 표현했고, 뭐 남았어요? 실효값하고 평균값이 남았는데, 일단 여기서 암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전기를 공부하려면은 루트 2하고 루트 3은 암기를 하라겠죠. 루트 2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루트 2가 몇이에요? 루트 2가. 자, 암기한 사람. 루트 2는 어떻게 돼요? 한 네, 두 한 네. 암기하라겠죠? 실효값으로 환산하기일 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실효값에서 설명하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최대값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VM이 되는 거고, 그 VM은 얘를 같이 보면은 몇이 되는 거예요? 311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실효값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최대값을 뭘로 나누냐면 루트 2로 나눠요. 의미는 뭐냐면 교류하고 직류는 다릅니다. 근데 좀 해석하기 어려운 게 교류라 그랬죠. 그래서 같은 전기의 전류의 값, 전압의 값을 전류라 해야 돼, 전압으로 해야 될지 2를 시켰을 때 똑같은 값을 비율을 짜줬을 때 교류를 직류로 환산하는 값이에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학적 의미로는 뭐 여러분들 책 찾아보면 뭐 복잡한 게 나왔어요. 실효값은 루트 주기 t v의 제곱 dt 뭐 루트 means 스퀘어라고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적으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수학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적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으면은 면적을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적분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공식화시켜서 외우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약 어떻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최대값을 몇으로 나누면 되더라? 루트 2로 나누면 되더라. 그래서 1 나누기 루트 2가 몇이냐면 0.707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보통 외웁니다. 0.707 곱하기 뭐하고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최대값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11을 루트 2로 나누거나 311을 0.707을 곱하면 몇이 나올까요? 나로야 몇이 나올까?
몇이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했죠? 311을 몇으로 나눠요? 루트 2 또는 0.707 곱하기 몇으로요? 311을 하면 약 뭐가 나오냐면 220볼트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상용전원.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보게 되면 이 정도의 위치가 뭐가 있는 거예요? 실효값이 있다. 빨간색으로 할까? 빨간색. 실효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효값. 그래서 면적을 수학적으로 다 해갖고 일을 시켜가지고 환산해 놓은 값이다. 그래서 이거 뭐 되는 거예요? 실효값이고 약 몇이 된다? 220볼트가 되는데 이 값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최대값 나누기 루트 2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루트 2를 암기 안 하면은 자격증 안 따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루트 2 외워야 돼. 최대값을 뭘로 나눈다? 루트 2로. 그게 뭐다? 실효값이다. 평균값은 이것도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적분으로. 말 그대로 평균. 평균값은 정확한 의미로는 직류로 환산한 값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를 면적을 하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되더라. 그래서 뭐 평균값은 찾아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적분을 해놓은 거 볼 수 있어요. 적분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은 어떻게 하냐? 파이분의 2 곱하기 VM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2 나누기 3.14 하면 몇이 나오냐? 0.637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평균값이 약 어떻게 된다? 계산해 봐야겠죠. 그래서 최대값 앞에 파이분의 2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311 곱하기 0.637 311 곱하기 0.637은 198점 나와요. 198 정도. 약 198V.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11이 그냥 311이 아니란 얘기죠.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고 311 사인 오메가 t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상용 전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왜요? 그러면은 최대값은 실효값 곱하기 몇이 되는 거예요?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220 곱하기 루트 2가 몇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311. 진원이 한번 눌러보세요. 220 곱하기 루트 2를 누르게 되면 31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샘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류를 공부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하나 따져보면 돼요. 여기 377의 의미가 뭔가? 여기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주파수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이 정도 되면, 여러분 나이가 몇이죠? 자, 그럼 선생님 물어보겠습니다. 상훈이 집에 들어오는 상용 전원 주파수가 몇 헤르츠예요? 그건 전압이잖아요. 몇 헤르츠냐 물어봤죠? 주파수. 교류는 주파수가 있고 직류는 주파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거는 알아야죠. 가전제품 여러분들 명세서가 아니라 사용설명서에 보면은 거기 써져 있잖아요. 관심이 너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진환이 몇 헤르츠예요? 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오늘 이후로 다 알아야 돼요. 부반장 몇 헤르츠예요? 377헤르츠예요. 머리는 좀 돌아갈 것 같은데 잘못 본 거예요. 봐보세요. 2파이 F는 377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대로 하면은 여기를 좀 지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떴으면은 컨닝을 했으면 되는데 2파이 F가 몇이에요? 377이죠. 그러니까 F는 어떻게 돼요? 2파이분의 377이죠. 계산해보세요. 몇이 나와요? 약 60Hz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0하고 60Hz는 암기를 해야죠. 이거는 대한민국 살아간 사람이 전기를 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 되겠어요? 자, 상훈이 집에 들어오는 상용 주파수가 몇 헤르츠라고요? 예, 마찬가지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어요. 선생님 책 찾아봐야 돼요. 정확하게 60Hz가 맞을 리가 없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가전제품은 220, 60Hz에 맞춰서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가전제품 대부분은 뭐냐면 직류를 써요. 그러니까 가전제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들 어때요? 220, 60Hz가 들어와서 안에서 12V로 밖에서 들어가잖아요. 주파수가 달라지게 되면은 직류를 변환하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377 안에가 뭐가 들어있다? 주파수가 들어있는데 오메가를 바로 통으로 외워야 한다고. 각 속도는, 각 주파수는 2πf를 일단 암기라고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2πf는 377이니까 주파수는 60Hz다. 반대로 60Hz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 2π를 곱하면 뭐가 나와? 377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주파수의 의미가 뭐예요? 어제 선생님이 얘기했죠? 깜빡거림이라고. 왔다리 갔다리예요. 전구가 깜빡거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백열 전구를 달아놓거나 그랬으면 이게 깜빡거렸어요. 전기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1초에 60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 1초에 10번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우리 눈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한 번 갔을 때 켜졌다가 돌아올 때 그 짧은 시간이 전기 흐르지 않기 때문에 꺼진 거죠. 다시 반대로 올리니까. 그런데 전구는 전류 예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전자에서는 전류 예방이 중요하지만 램프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 램프, LED를 말한 게 아니에요. 백열 전구는 어쨌든 전류만 흐르면 되니까. 깜빡거리면 생각하면 주파수가 쉬어지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게 1초에 몇 번이요? 60번. 플러스면은 순방향, 옆방향, 순방향, 옆방향. 이게 가고 오고가 몇 번이란 얘기예요? 60번이란 얘기예요. 그럼 감을 잡았죠? 그럼 주파수의 개념 뭐냐? 여기서부터 시간이 T라고 쓰는 거예요. T라고. 주기는 T라고 쓰고 주파수하고 역수관계라 그래요. 주기는 T이기 때문에 초가 되는 거고 세크. 주파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T분의 1이 되니까 뭐예요? 헤르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377 T란 얘기는 60Hz란 얘기이기 때문에 1초에 여기를 선생님 지워버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선생님 만약에 그린다. 60Hz를 그린다. 선생님 그려볼게요. 오늘 내 수업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1초로 갖겠습니다. 몇 초? 똑같은 모양이 몇 번? 60개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60개.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1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주기 안에 이 모양이 60번 반복되면 60초인데 지금 선생님은 377T를 여기다 그려놨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까지에 걸린 시간은 뭐냐면 60분의 1초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60분의 1초 동안에 한 번의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게 1사이클이에요, 1사이클. 그럼 1초를 얘를 60개 그려놓으면 되는 거야. 그게 60Hz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전기를 여러분들이 사게 되면 살 일이 있겠죠?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발전기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인버터 써가지고 차량용으로 하기에 부족할 경우에 이제 발전기를 살 수가 있는데 또는 노점상들 보면 발전기를 사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두 개 조정하는 게 있어요. 전압 조정, 주파수 조정. 알겠습니까? 거기에다 어떤 거를 가전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주파수가 맞지 않게 되면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램프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니까요? 깜빡거림이니까. 다시 말하면 램프를 켜놓고 주파수를 낮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깜빡깜빡 해본다는 얘기예요. 주파수를 높여주면 딱 켜지는 거고.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호도법 보고 책에 나와 있는 문제는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보면은 여기에 지금 설명하기 위상을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여기 2분의 파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때까지 도수법이었던 거예요. 도로 나타냈던 거예요. 몇 도, 몇 도. 그러니까 여기를 0도로 하면 여기가 몇 도일까요? 90도. 여기서 말하는 이 동그라미 이게 뭐예요? 도. 90도.
단위가. 알겠죠?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180도. 여기는요, 이렇게 도니까 여기는 270도.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360도. 이게 360도나 0도나 어떻게 돼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 180도 되잖아요. 그죠? 우양우 좌양자 90도, 90도죠. 근데 이게 도수법이었는데 교류에서는 두 가지를 다 써요. 도수법을 쓸 때가 있고 호도법을 쓸 때가 있는데 시험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산기의 설정을 잘해야 돼요. 이 계산기가 도수법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호도법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눌렀다가는 다 엉터리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호도법은 뒤에가 라디안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읽은다? 라디안. 얘는 도. 그러면은 라디안은 형태가 어떻게 형태되어 있냐면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개념상으로는 여기 보니까 각의 크기를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비율로 나타낸다. 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둘레가 반지름 알면 2파이 R이 되죠. 그래서 세타를 어떻게 나왔냐면 R분의 2파이 R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 바퀴를 돌면 2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80 파이는 180이란 얘기예요. 2파이는 360도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360도를 라디안으로 나타내라. 180을 라디안으로 나타내라. 그럼 라디안인지 도인지는 뭘 보고 알아? 단위를 보고 알 수도 있지만 파이 형태로 나눠져 있으면은 라디안인 거고 숫자로 나타나 있으면 뭐란 얘기예요? 도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2분의 파이라 했다. 이게 라디안이에요? 도예요? 라디안. 그래서 계산기 설정할 때 라디안하고 도수법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여기는 2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여기는 파이 라디안이에요. 여기는요 2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여기는요 2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러면 이거 중학교 때 비례식으로 푸는 거예요. 실제로 비례식으로. 그러면 뭘 기억하게 되냐? 뭐하고 똑같다는 거? 약분해야 되니까 2파이는 360도를 외우는 것보다 뭘 암기하고 있는 게 편해요. 파이는 180이다. 요거를 암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암기. 그럼 내가 90도를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니까 90도는 몇 라디안이니까 X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안의 길이, 밖의 길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180 곱하기 X는 90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180분의 90 파이가 되니까 약분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해야 될 게 뭐예요? 파이는 뭐다? 180이다. 그럼 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은 뭐냐? 요거를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이는 180이라는 거 암기하고 있고, 파이를 도로 바꾸다니,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란다고 하면 90을 먼저 써요. 90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곱하는데 분모 문자만 잘 써주면 돼요. 결론은. 자, 90도를 라디안으로 바꿔야 되니까 뒤에가 뭐가 남아야 돼? 파이가 남아야 되죠. 그럼 파이가 없어지려면 약분을 시켜야 되니까 파이가 2로 올라가고 180이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하면 별과는. 약분하니까 뭐가 남아요? 파이 형태 남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만약에 2분의 파이를 도로 바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파이를 약분해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180을 파이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0도. 알겠죠? 그러니까 사인파 교류를 해석하려면 각도도 알아야 되고, 주파수도 알아야 되고, 주기도 알아야 되고, 도를 표현한 방법에 라디안까지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5분 만에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게 봐보세요. 도수법을 뭘로 나타내라? 호도법을 나타내라. 그럼 30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80의 분모로 하면 되겠죠? 뭐예요? 6분의 파이죠? 연습하면 돼요? 3분의 파이 바꾸고 싶어요. 도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파이분의 180 60도. 영어 해보면 됩니다. 자, 문제. 6분의 파이는 몇 도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6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를 없애야 되니까 파이분의 180 없애고 몇 도? 30도. 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각속도 다 필요 없어요. 주파수가 뭐란 거 알아야 돼. 단위가 헤르츠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관계는 알아야 돼요. 주파수와 주기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주기는 시간이고 주파수는 1초 동안에 1사이클 똑같은 모양이 얼마나 반복되었느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3Hz란 말은 1초 동안에 같은 모양, 이 모양이 몇 개 반복된 거예요? 3개. 알겠죠? 이거 안 되면 선생님 앞에 설명하는 거 영상 보세요. 자, 그럼 이 모양을 뭐 찾아내면 되죠? 다음 전압파형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선생님이 그냥 377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377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2파이F죠? 60Hz랑 다 알겠지만 2파이F는 뭐가 되는 거예요? 377이 되겠죠? 이거 뭐가 돼요? 60Hz. 대한민국 상용 주파수가 되겠죠? 이해됐죠? 각 주파수 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안 봐도 돼요. 자, 요거는 그냥 주파수하고 주기의 관계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오메가 t로 쓰죠? 오메가 t 쓴 적 없는데 t분에 돼 있어요. 오메가가 뭐예요? 2파이 f죠? 근데 이게 f가 빠졌네. 한 번이죠. 그 다음. 아직 시력값 선생님 공식만 언급했는데, 시력값이 5A. 지금 전류든 전압이든 다 우리는 사인 교류파로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류죠? 주파수, 이상, 순시값. 순시값은 풀네임이라 하겠어요. 사인 형태가 들어간다 있죠? 사인 다 들어갔죠? 사인 들어갔죠? 근데 앞에가 무슨 값이 들어간다 있어요? 최대값이 들어간다 있죠? 주어진 거 뭐예요? 시력값이죠? 그러면은 최대값은 시력값 곱하기 뉴트이니까 뉴트가 붙어 있는 놈은 두 놈 있죠? 두 놈. 그죠? 근데 아직 위상은 안 배웠습니다. 위상을 60도인데 여기게 표현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라디안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죠? 근데 몰라도 하겠네. 위상이 뭔지 몰라도. 2분의 파이는 90도였고 3분의 파이는 뭐였어요? 60도였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죠? 위상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화면의치를 반복해서 보시고 교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교류를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교류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고생했습니다.